여러분들 스키너 박스 안에 있는 생쥐가 지렛대를 열심히 누르고 그리고 꾸준히 누르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강화,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하면 좋을까요? 예, 연구자들은 이런 걸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화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유기체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강화 계획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간격을 조작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고정시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나면 바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강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매달 받는 월급이 그런 거죠. 시간이 딱 되면, 정해진 날짜가 되면 제가 아주 열심히 일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똑같은 액수의 월급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는 간격 계획인데 이 간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변화 간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가 제공되는 그 시간 간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1분 있다가도 먹이가 제공되고 어떨 때는 10분이 지나야 먹이가 제공됩니다. 자, 이제는 비율 계획인데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응한 횟수에 따라서 강화물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지렛대를 눌렀느냐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반응 비율을 정해놓고 그 반응 수에 도달하면 무조건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생쥐가 10번 누를 때마다 먹이가 하나씩 나오도록 만든다면 그런 건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사회에서도 고정 비율 계획에 따라서 강화물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성과급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씩 받는 거죠. 자, 네 번째 강화 계획은 뭐냐? 이 비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한 번 눌러도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번 눌러야 강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변화 비율 계획이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습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단 행동이 습득되면 그 행동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변화 비율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화,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복권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몇 번 사야지 당첨되시나요? 예, 어떨 때는 한 번 사자마자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10년이 지나도 아직 당첨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지렛대를 눌러야 되는 생쥐처럼 복권을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슬롯머신과 같은 그런 기계에 중독되는 이유도 이 슬롯머신이 바로 변화 비율 계획을 토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눌렀을 때 터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번 눌러야 되고 어떨 때는 1000번, 10,000번을 눌러야 보상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면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유기체가 지렛대를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누르는 반응은 간격 계획보다는 비율 계획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고정 계획보다는 변화 계획에서 유기체들은 지렛대를 열심히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작적 조건 형성의 몇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는 소고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소고는 뭐냐? 자, 이제는 지렛대를 눌러도 더 이상 강화물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쥐는 더 이상 지렛대를 누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 형성되었던 행동이 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소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거 현상은 어떤 강화 계획에서 쉽게 발견되느냐? 매 시행마다 강화를 준 경우에 강화물이 제거되면 그 행동은 거의 곧바로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먹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생쥐는 몇 번 더 눌러보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잘 볼 때마다 선물을 사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나중에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사주지 않게 되면 이 학생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변화 비율과 같은 부분 강화, 그러니까 매번 강화하지 않고 가끔만 강화물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행동이 사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이나 슬롯머신 같은 것에 중독이 되면 이 행동을 끊기가 매우 어려운 게 바로 복권이나 슬롯머신이 변화 비율 계획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작동적 조건 형성의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형입니다. 이 조형은 쉐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생쥐가 스키너 박스에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가서 그 지렛대를 누를까요? 아니죠. 지렛대는 관심도 없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연구자가 이 생쥐로 하여금 지렛대를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쥐가 지렛대 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먹이를 딱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쥐가 자꾸 지렛대 쪽으로 머리를 향해요. 그러면 이제 지렛대 쪽으로 몇 걸음 가면 그때서야 먹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쥐가 행동하도록 유도해서 쥐의 행동을 만드는 것들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고래를 춤추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스키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제자들이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들을 가지고 고래들을 조형, 그러니까 쉐이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조형의 방법은 현대의 행동치료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